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저희 집에는 귀염둥이 두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담기 위해서 평소에도 사진과 영상을 정말 많이 남기는 편인데요. 순식간에 차버리는 아이폰 용량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전하고 깔끔하게 용량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볼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4K 화질은 기본이고 여러가지 시네마틱 설정을 통해서 높은 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손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만큼 용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집에서 간단하고 안전하게 용량 관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듯이 저희는 나스라고 하는 개인용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시놀로지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고 제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흔히들 생각하는 용량 관리라고 하면 외장하드, SSD,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외장하드나 SSD를 사용하면 내 소중한 데이터를 쉽게 소장할 수 있고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물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용량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을 소장하고 다닐 필요가 없고 로그인만 하면 다른 기기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해지죠. 하지만 꾸준하게 구독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주변에서 비유해보자면 월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월세 없이 더 높은 금액으로 올려야 되겠죠? 또한 내 소중한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가 아닌 중요한 자료를 담아두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나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외장하드를 통해서 개인용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외장하드, SSD,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단점들은 보완해주고 장점은 또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요. 내 프라이빗한 자료들은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로그인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여러 기기에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구매로 클라우드를 구축하면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저희는 채널에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을 나스에 넣어두고 관리하고 있어요. 덕분에 자료가 유출될 걱정도 없고 내가 필요할 때 안전하게 꺼내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아이들이 커가는 하루하루를 기록해서 또 옮기다 보니까 점점 용량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장하드가 2개 들어가는 투베이 제품에서 외장하드가 4개까지 들어가는 데다가 옮기는 속도부터 전반적인 스펙까지 향상된 DS423 플러스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품 구성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외관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4베이 모델로 하드디스크를 총 4개까지 장착해 줄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전원 버튼, 상단에 USB 3.2 포트, 후면으로 돌려보면 좌측 하단에 램 포트 2개, USB 3.2 포트가 1개 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이전까지 사용하던 모델인 DS218 플레이 모델은 최대 확장 용량이 24TB였는데 DS423 플러스 제품은 무려 72TB나 되고요. 저희는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모델도 사실 용량의 제약을 크게 받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성능의 증가로 인해서 읽기, 쓰기 속도 역시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원활하고 능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2베이에서 4베이로 늘어나면서 더 다양하고 더 안정적인 레이드 구성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레이드라는 구성이 있다는 게 나스의 큰 장점 중 하나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안정적인 스토리지 공간을 구성해 주는 건데요. 나스 역시 하드디스크로 구성된 실물이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손상된다고 하면 내부의 소중한 데이터가 소실될 수가 있잖아요. 이 레이드 구성을 통해서 디스크 간의 데이터를 미러링해서 하나의 디스크가 파손되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사용해주면 이 시놀로지 시스템에서 더욱 안정성 있게 사용이 가능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시에도 디스크를 일일이 제거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한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가정용 나스 사용자들은 크게 레이드 1 구성과 레이드 5 구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레이드 1은 최소 2개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자료를 또 다른 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량은 하나의 하드디스크만큼만 사용 가능하고요. 레이드 5는 최소 3개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디스크가 손상되더라도 동시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읽고 쓸 수 있어서 속도가 빠르고 가성비가 좋은 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 가용한 용량은 장착된 하드디스크 수에서 하나를 빼고 용량이 가장 적은 디스크의 총량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테라부터 4테라까지 각각 용량이 다른 4개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했다면 총 3TB의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 레이드 1은 최소한의 하드디스크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용 가능한 공간의 절반을 희생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레이드 5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더 크고 속도 역시 더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지만 최소 3개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나스인지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나스인지 내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아주 손쉽게 설치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기존의 나스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저희처럼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과정을 잘 진행해 주셔야 기존 나스에서 사용하던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원본 나스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제어판 업데이트 및 복원으로 이동해 주세요. 원본 나스가 최신 버전의 DSM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최신 버전이라면 업데이트 및 복원, 구성 백업에 들어가서 백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따가 백업 과정을 진행할 때 필요한 DSS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시놀로지 장치를 종료시켜 주고요. 원본 나스에서 드라이브를 빼서 업그레이드할 나스에 옮겨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원본 나스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순서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새로운 나스를 켜서 findsynology.com에 접속을 해주시고 새롭게 연결한 시놀로지를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시놀로지 상태가 마이그레이션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마이그레이션 및 최신 버전으로 DSM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옮겨지는 데이터 양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다면 나스에 접속이 가능해진 건데요. 맨 처음에 나스를 설치했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 금쪽 같은 데이터가 어디 갔지? 당황하지 마시고 제어판 업데이트 및 복원, 구성 백업에서 복원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백업했던 DSS 파일을 선택해주고 옵션에서 모든 시스템 구성을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은 시놀로지 지식센터 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는데요. 일반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 중 하나이고요. 약 1.5GB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해 봤을 때 이전 제품은 평균 2-3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다면 확실히 빨라진 게 체감이 돼요. 이건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번에 나스를 업그레이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앨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아이폰의 사진첩은 별도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진이나 영상을 분류하기 좋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별도 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용량의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영상을 기록하고 작업하는 게 주 일상이기 때문에 큰 용량의 아이폰을 구매하는 게 큰 가치가 있지만 사실 일반 유저분들이 굳이 최대 용량을 사용할 필요는 크게 없죠. 지금까지는 구글 포토가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구글 포토 역시 유료화가 진행되면서 일정 용량 이상을 사용하려면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 나스를 구성하신 분들이라면 이 시놀로지 포토가 아주 유용한 대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적인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서 마음에 드는데요. 좌측의 라이브러리 탭이나 상단의 사진 탭에서 쉽게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가 가능하고요. 앨범 탭으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선택해서 직접 앨범을 생성해 줄 수도 있고 다시 플러스를 눌러보면 조건부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폴더, 파일 유형, 촬영 날짜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가장 하단의 조건 탭을 이용해서 파일명을 검색어에 걸리게끔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카메라별로 파일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한 카메라나 렌즈별로 파일을 분류해 줄 수도 있고요. 파일명이나 폴더를 정리하는 습관이나 패턴을 이용해서 쉽게 분류가 가능한 굉장히 스마트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생성된 앨범의 우측 상단을 눌러서 공유를 선택해 주시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회상할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비공개로 초대 대상자만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링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액세스 패스워드나 만료 날짜를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설정 탭에서 공유 공간을 만들면 내가 지정한 사용자와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 역시 액세스 권한과 편집 권한을 부여해서 주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기능은 가족끼리 사용하는 경우 말고도 대규모 공동 작업을 한다거나 고객과 함께 사진을 고르고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기능인 것 같아요. PC, 노트북뿐만 아니라 시놀로지 포토 앱을 사용해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는 시놀로지 포토로 용량 관리도 하면서 자유롭게 사진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놀로지 나스 DS423 플러스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저희 집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아이폰의 부족한 용량을 커버하면서 앨범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활용하고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렸어요. 한번 구매로 별도의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할 필요 없이 나의 소중한 자료나 추억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용량 관리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